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또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남매 중에서 장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었는데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저희 4남매가 원룸 건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남매는 원룸 건물은 상관없으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셨고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남매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몹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찾아왔는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희보다 더 당황하시더니 자신이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사는 더욱 황당해하면서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겨우 넘겼지만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번 사연이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긴 현상이죠. 최근 치매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요. 네, 저희 성년 후견 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물론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과는 달리 후견인을 선임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요. 네. 예전에는 자연인 한 명만 가능했다면 네. 지금은 법인도 선임이 가능하고요. 복수의 후견인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과거의 재산 보호에 대해서 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 범위, 행위, 거주지 결정들,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에 대한 부분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는 제도네요. 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잔존 능력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과거에 조금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가 되는 부분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됐었는데 네. 요거는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거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좀 더 보완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잔존 능력, 그러니까 신체나 인지의 능력 수준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이런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후견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그러니까 없는 경우를 성년 후견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좀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좀 부족하신 경우에는 네. 한정 후견. 좀 후견이 되는 범위를 법원에서 좀 제한을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하거나 또 어떠한 특정 사물 딱 하나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정 후견을 지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도 법원이 지정되는 것 이외에 임의 후견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후견인이 향후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이 아예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 아니면은 아예 부족한 건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한정 후견,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특정 후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나중에 이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후견인을 해달라, 이런 임의 후견, 이런 게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의 치매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하는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견 개시 신청, 우리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일종의 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네. 가정법원에서 이제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에 관련된 정신 감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 환경, 재산 상황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 경험, 또 이해관계 유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데 솔직히 그 피후견인 분 같은 경우는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요. 그럴 때는 영상 재판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요 과정들이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재판을 했는데 6개월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길진 않은 거긴 한데 맞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6개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처음부터 좀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후견 개시가 적합할까요? 우선은 어머님의 치매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중증 이상의 치매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받으셨으면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또 인지 및 지적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포괄적인 대리권의 후견인이 가질 수 있는 성년 후견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네. 만약에 아직 어머님이 치매가 초기 단계다, 중등도 정도다라고 해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잔존 능력을 고려하셔서 그래도 범위에 한정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한정 후견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 어머니께서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다면 어머니께서는 행위 능력이 없으신 것이 되고요. 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 대리권과 어머님이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가령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 이런 매매 행위도 사실 행위 능력이 필요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성년 후견 결정을 받게 되면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물건 살 수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이 포괄적인 취소권을 가지기는 하지만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범위를 심판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피성년 후견인, 어머님께서 일회용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자녀들은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이제 후견인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성년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뉘고요. 또 임의 후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이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런 후견 개시 신청을 하면은 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보통 6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한 경우에 성년 후견 신청을 하고 치매 만약에 초기 단계라고 하면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한정 후견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